증명사진만 찍으면 맨날 망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이유가 이 안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 증명사진에서 옷빨도 사진빨에 연관이 있다? Yes. 이것만큼은 꼬막눈일수록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여러분 꽃단장할 시간이 있잖아요. 다른 거에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여기에 시간을 쓰세요.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은요, 사진빨 무조건 잘 나오는 증명사진 꿀팁 특집편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도 이 증명사진 사진빨 잘 나오는 꿀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을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팍팍 넣었습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우리 보라돌이들 꿀팁들 많이들 알아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이 타이밍에서 오랜만에 한번 합시다. 이런 걸 누가 알려줘? 제가 알려드리죠. 자, 그러면 첫 번째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원하는 분위기를 확실히 알기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화이트백에 정적인 느낌의 정형화된 증명사진이 많았다고 한다면, 요즘에는 컬러풀하게 다양한 느낌으로 매년 기록용으로도 많이 찍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포토님과 나와의 이 텔레파시가 딱 통하면서 시너지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순한 듯 깨끗한 느낌 중에 이런 민트 컬러나 화이트 블루 컬러라든지 내가 원하는 컬러감을 확실히 지정해주는 게 좋고요. 화려하거나 고혹스러운 느낌 중에 이런 레드나 블랙 등 원하는 분위기 또는 힙하고 키치하게 컬러들을 좀 설정을 해주셔도 좋고, 사랑스러운 분위기 중에서도 핑크 또는 다양한 컬러들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내가 원하는 컬러감을 확실히 알고 가는 게 좋습니다. 업체에서 준비해주시는 문답 플러스 내가 원하는 레퍼런스까지 확실하기 때문에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 만족도가 더더더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프로필 사진을 여러 번 찍어봤었잖아요. 원하지 않는 부분을 이런 레퍼런스를 통해서 가지고 가도 이 결과물의 만족도가 확실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명사진 찍으실 때 그 부분을 좀 레퍼런스를 저장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도움을 크게 받으실 겁니다. 다음은 두 번째는 렌즈예요. 렌즈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것만큼은 꼬막눈일수록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꼬막눈은 이것만 알아도 반은 성공이다. 여러분들이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평소보다 더 꾸밀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나는 또 열심히 꾸몄는데 눈은 더 답답해 보이고 작아 보인다 한다면 렌즈를 좀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렌즈 직경이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흰자 비율이 엄청 작아지면 눈이 또렷해지는 걸 벗어나서 확 작아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나 오늘 꾸미고 렌즈도 안 끼던 걸 껴봤어 했는데 직경이나 그래픽에 나와 맞지 않을 경우, 거기에 플러스 꼬막눈일 경우 확 시너지가 다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렌즈의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잘 챙겨가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목이 짧은 사람일 경우 이 부분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증명사진에서 옷빨도 사진빨에 연관이 있다? Yes. 저도 보시면 목이 막 긴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목, 넥 라인이 좀 잘 보이는 그런 옷들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요. 목이 짧은 사람일수록 셔츠가 많이 올라와 있거나 목폴라가 목 끝까지 차 있거나 옷 라인 자체가 목 위까지 좀 올라오는 옷들은 좀 배제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넥 라인이 잘 보이는 옷들, 라운드로 좀 잘 떨어지는 옷을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명사진일 경우에는 이 규격이 있기 때문에 이 쇄골까지만 제 얼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라인들을 잘 신경을 안 써주면 굉장히 답답해 보이기 때문에 의상도 잘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사진빨 잘 받으려면 메이크업이 또 빠질 수 없죠.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죠? 사진에서 사진빨이 잘 받으려면 메이크업의 요소 중에 똑똑하게 알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포토샵 수정이 어려운 것들. 후보정이 쉽게 가능한 영역은 굳이 메이크업에 너무 공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또 금손 포토님들이 탁탁 속속속속 이렇게 손길로 싹
해주시잖아요. 포토님들의 금손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은 결과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그걸 알기 위해서는 포토샵 수정이 쉬운 것과 어려운 것을 좀 구별을 해야 됩니다. 포토샵 수정이 쉬운 거는 베이스, 얼굴 라인, 얼굴 길이 등 목선이나 어깨 라인, 헤어 라인도 포토샵으로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베이스는 크게 광의 유무를 조금 잡아주는 게 중요한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얼굴에서 좀 밝혀줘야 하는 부분은 내가 원래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톤보다 조금 더 밝게 이런 T 부분이라든지 턱 부분을 올려주면서 커버를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단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내가 얼굴 크기나 이 골격이 걱정돼서 쉐딩을 평소보다 너무 많이 하게 된다, 양 조절을 실패하게 된다 한다면 너무 경계가 뚜렷해지거든요. 이거는 포토샵으로 후보정할 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영역이 될 수 있어요. 일단 포토샵 수정이 어려운 것, 즉 이 부분은 메이크업을 잘 해주셔야 된다. 이 사진을 찍기 전에 약간 꽃단장할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부분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에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여기에 시간을 쓰세요. 첫 번째는 속눈썹이에요. 속눈썹을 여러분들이 아예 뭉치듯이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고 싶다 하는 경우 외에는 속눈썹이 뭉친 부분이 없는지 두꺼운 부분이 없는지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드를 하나하나 다 펴주면서 포토샵 하기에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다 정교하게 피기가 어렵습니다. 이 속눈썹 사이사이의 컬링과 뭉침을 한 번 더 수정해주시고 들어가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입술 주름과 각질입니다. 내가 촬영 전에 보니까 입술 주름과 각질이 너무 부각이 되어 있다 하신다면 그 위에 덧바를 게 아니라 일단 지워내고 다시 베이스 바른 다음에 립을 새로 깔아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입술 주름과 각질이 너무 전체적으로 심하면요, 이게 후보정에 들어갔을 때 어쩔 수 없이 밀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인위적인 느낌? 약간 어색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버립. 그냥 나의 입술을 좀 크게 늘리고 입술 크기를 확장하는 것까지는 후보정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 요즘에 유행하는 오버립처럼 이렇게 입술 산을 좀 탱글하게 잡아주는 그 느낌을 원한다 하신다면 내가 어느 정도 메이크업으로 라인을 잡아주고 후보정을 살짝 더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글리터입니다. 이게 펄이 잘못 사용하면 빛이 반사되면서 먼지가 묻은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에도 또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펄이 자잘하고 자잘할수록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섬세하게 메꿔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증명사진 찍을 때에는 글리터는 웬만하면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던지 아예 패스하고 다른 부분에 포인트를 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아이라인 찌글찌글하게 그려질 때에는 오히려 안 그린만 못합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꼬리가 좀 끊겨버리거나 아이라인이 좀 섬세하지 못하게 그려졌을 때에는 후보정으로 하나하나 다 따서 그리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조금 더 내가 완성도 있게 증명사진을 찍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찌글찌글해진 부분을 차라리 좀 지우고 그 아이라인 부분만 살짝 더 수정해서 예쁘게 그린 다음에 사진을 찍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그리고 촬영 직전에 베이스 수정 화장할 때 이거 안 하면 100% 후회한다 하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주름 끼임 부분이에요. 우리 눈 밑, 팔자, 입 주변 이렇게 좀 주름이 잘 끼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세팅하게 수정해주시고 사진을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주름 끼임이 심할수록 피부 보정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피부 보정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안 좋은 게 뭐냐면 피부의 표정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밀어내게 되기 때문에 보정본 받았을 때 오히려 너무 얼굴이 평면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름이 끼어있는 부분들은 메이크업으로 후 수정을 해주고 나서 촬영을 들어가야지만 후보정으로 조금 더 깔끔하게 피부결은 살리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목톤 맞춰주기예요. 평소보다 메이크업을 조금 더 진하게 했다면 우리 다른 건 다 신경 써도 이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바로 얼굴과 목톤의 경계예요. 목을 밝히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목이 많이 어둡다면 베이스로 얼굴 안쪽부터 목 중앙까지는 어느 정도 밝혀주면서 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터치 컬러감이에요.
볼터치 컬러감은 솔직히 촬영하고 나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소보다는 조금 더 색감을 얹어주는 게 좋습니다. 포토님이 사진을 봤을 때 이 컬러감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컬러가 아예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저 볼터치 컬러 좀 넣어주세요 하는 거랑 내 볼터치 컬러가 어느 정도 보이는 상태에서 좀 더 넣어주세요 하는 거랑은 진짜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헤어와 의상이죠. 예전에는 화이트 배경에서만 많이 찍었기 때문에 헤어도 조금 정적인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나의 개성을 헤어에도 넣어서 찍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애교 머리를 좀 이렇게 뺀다 할 때에는 포토샵으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연출은 촬영 들어가기 전부터 이렇게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잔머리 잘 잡아주셔야 됩니다. 특히 잔머리들은 하나하나 이렇게 다 포토샵으로 지우는 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섬세하게 터치를 해주시면 퀄리티 좋은 증명사진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앞머리 있으신 분들은 앞머리 볼륨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아요. 촬영 전부터 그루프나 볼륨감을 어느 정도 주고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요. 볼륨이 없는 상태에서 찍었을 때 저 이거 볼륨 좀 살려주세요 하면 이거는 진짜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볼륨이 예쁘게 잡힌 머리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앞머리가 약간 이런 앞머리들이 많잖아요. 약간의 볼륨감이 살아있는 앞머리인데 축축 눌리지 않게 어느 정도 만들어주고 들어가 주셔야 이런 앞머리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디테일들을 좀 살려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진빨 잘 받을 수 있는 증명사진 꿀팁들 디테일 편을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가 증명사진만 찍으면 맨날 망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 이유가 이 안에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오늘 영상으로 증명사진의 퀄리티가 싹 올라갈 수 있는 사진을 여러분들도 남기실 바랄게요. 우리는 며칠 뒤에 만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